김형배 연구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제가 한 세 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네, 하나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광고 시장에 관련된 큼지막한 그 흐름에 대한 데이터 두 개를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소비재 기업들이 뭐 미국 투자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지, 그 앞으로 소비재 기업들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저께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대해서 뭉탱이로 바이코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뭐 별다른 큰 내용은 없고 상황이 너무너무 좋다. 유례 음, 없는 그런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수요가 좀 강한 상황이다. 실제로 월가에서 일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뱅킹 쪽에 들어오는 해킹 시도의 거의 90%가 다 러시아 쪽이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러시아 어게인스트 더 월드잖아요. 러시아가 전 세계랑 어,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러시아가 정말 여기저기 해킹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해킹했다. 그런 얘기도 음, 나오고 있고, 그런 음, 측면에서 더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음, 이런 논리로 좀 전개가 됐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찝은 기업은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인데, 네네, 그래서 기사에 처음에 딱 나간 기업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네, 되게 사실 어렵거든요. 음, 기업들이. 정말 쉽게만 얘기를 하면은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하는 보안 영역은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 이호석 이사님이 쓰고 계시는 그 노트북 컴퓨터, 음, 다른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쓰고 계시는 노트북 컴퓨터, 이런 끝단에서, 맨 끝단에서 연결되고 있는 네트워크 맨 끝단에서 연결되고 있는 컴퓨터 지켜주는 요 음, 보안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요 팔로알토 네트워크라는 회사랑 포티넷이라는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 있는 서버 있잖아요. 그거 못 들어가게 음, 막아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요 음, 핑 아이덴티티라는 기업은 제가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많이 보거든요. 네네, 보고서 중에서. 근데 그 보고서를 보려면 모건스탠리에 로그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로그인을 하고 제가 적합한 그런 접속사인지를 오케이를 해주고 그거를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어, 모건스탠리가 이 핑 아이덴티티를 써요. 어, 제가 굳이 모건스탠리 얘기를 한 거는 실제로 모건스탠리가 이 어, 핑 아이덴티티 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네, 네, 마지막에 이 티너물이라는 회사는 뭐 회사들 같은 경우에 되게 IT 인프라를 많이 갖춰놓고 있잖아요. 그 IT 인프라 중에서 어디가 내가 취약한지 평가를 해주고 그 취약한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음, 모니터링을 해주는 뭐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렇게 밸류가 엄청나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네네, 나머지 네 개 기업은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지금 신고가 근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아, 이 기업들이 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제외하고 팔로알토, 포티넷, 핑 아이덴티티, 티너블 네 개 기업은 나스닥이 어제 좀 빠지면서 한 18% 가까이 빠졌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네 개 기업은 거의 빠지질 않았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에서 뭉탱이로 TP로 때렸습니다. 올렸다. 네, 네. 첫 뭉탱이로 번째 때렸습니다. 소식. 두 번째는 광고 시장이에요. 자, 왼쪽 그래프가 있고 오른쪽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얼마 전에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온라인 그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네. ROI를 조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주인데 제가 100원을 페이스북에 써요. 음. 그러면은 그 ROI가 30%인지 40%인지 50%인지 그거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ROI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 효과가 얼마나 났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네네. 광고 효과죠. 보시면 구글 검색 광고가 엄청 크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이게 광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GDP랑 연관이 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GDP 전망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광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먹고 살아야죠. 어. 광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가 잘 나오는 플랫폼에다 광고를 때려야겠죠. 근데 구글 검색은 가장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타겟이 좋죠. 광고 회사 그렇죠.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 검색으로 몰리고 몰리고 몰릴 수밖에 없어요. 광고. 아.
불황이 오면은 1등 기업이 잘 나갈 수밖에 없다. 1등 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광고 시장에서도 같은 그런 논리로 적용이 되고 있다. 네. 네.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이 오른쪽 그림은 마찬가지로 광고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음,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광고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그래서 이 가장 진한 파란색은 늘릴 것이다. 음, 노란색은 현행 유지, 초록색은 줄일 것이다. 근데 재미있게도 보면 여기서도 구글 검색 광고가 많이 늘죠. 음, 50% 가까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글 검색 광고를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업반복이지만 이런 좀 안 좋은 상황, 여러 가지로 매크로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기업들도 사실 주식시장 못지않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인력 쇼티지라든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광고비를 줄이고, 어쨌든 광고를 해야 되고, 음, 가장 가성비 좋고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뭘까? 보니까 역시 구글 검색 광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런 결과가 나왔다. 밑에 넥스트도어라고 있거든요. 넥스트도. 네, 얘만 65%네. 저도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 알게 됐는데 네, 네. 이런 거예요. 이 동네 플랫폼이에요. 동네 아, 사람들끼리 좀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당근마켓인가? 뭐 이런 건가?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어, 당근마켓은 이제 중고를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얘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순댓국 맛집이 있는데 어, 할머니가 어, 뭐 그분이 어디서 광고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 근데 그분이 막 갑자기 막 돈 짜들고 가가지고 JTBC에다가 광고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 동네 그냥 순댓국 맛집인데 네네네. 그런 분들이 광고를 하려면은 이런 넥스도어 같은 작고 딱 그 아, 특화된 플랫폼이 진짜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이면일수록 광고 효과가 더 높죠. 왜냐면 그렇죠. 자기 동네 사람들만 보니까. 맞아요. 훨씬 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넥스도어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제가 음, 이거를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괜찮은 기회다 싶으면은 이호수 아카데미에서 좀 얘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소비재 관련된 건가요? 네,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안 좋아요. 뭐 어, 이런저런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 같은 기업도 보시면 참 그래프가 정말 답이 안 나오는데 실적이 나이키도 요즘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계속. 예. 예,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저도 고민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왼쪽에 가져온 이 그래프는 조금 배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기업들한테 지금 단 한 가지 너희 회사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은 이제 퀄리티 오브 레이버 말 그대로 노동의 질, 네. 그다음에 노란 선은 텍스 세금, 초록 선은 관료주의 음, 정부의 그런 관료주의적인 태도가 문제다. 마지막에 빨간 선이 인플레이션인데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어,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뭐 원료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류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매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월급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음,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이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그러네요. 번째로 뭐 나이키라든지 음, 크록스라든지 특히 크록스를 좋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코로나 때 큰 수혜를 입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서비스로 가야 될 모든 돈이 다 그 제품으로 갔어요. 프로덕트로 갔어요. 내구재로. 네, 내구재로 다 썰어버린 거예요. 몽땅. 음, 그리고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지원금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음, 어마어마하게 그냥 돈을 살포시 뿌렸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 집에만 갇혀 있고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구재로만 쏠리고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미친 듯이 돈을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천번의 오산인처럼 채했어요. 그게 이제는 좀 빠지지 않겠는가. 실제로 음, 아직까지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씩 음,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피크를 찍고 반대로 서비스 쪽은 굉장히 가파르게 아직도 코로나 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소비재들을 보면서 이제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겠다. 이제는 음, 서비스 쪽으로 지출이 확 쏠리고 이런 제품 관련 제품 판매, 리테일 관련된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가요. 저는 그렇군요. 크롭스 이런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시총이 한 2빌리언 정도 이상, 2조 이상인 그런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매출 상승률이 제가 그냥 숫자를 인용을 하자면 한 30% 이상 나오고 네. 뭐 영업이익률이 한 25% 나오고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기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크롭스예요. 아, 되게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살이 났어요. 근데 음,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영향이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에 너무 많이 이제 퍼먹었다. 코로나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흘러가는데 이제 예전만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음, 그런 게 두 번째고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면 요 밑에 왼쪽 밑에 그래프 이게 소비자 센티먼트거든요. 소비자 심리. 미시건 음, 대학에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소비자 심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데이터 자체는 좀 꺾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2019년 대비해서 그렇게 막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아요. 음,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2010 금융위기 이후로 제일 안 좋아요. 그러네요.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소비재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 모양이 꼴이니까 음,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이런 소비재들을 안 사는 거죠. 그게 음, 이제 마지막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XRT라는 게 ETF인데 S&P 500에 있는 리테일 기업들을 묶은 ETF예요. 네, 네,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1년부터 조금씩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22년 1월부터 진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XRT라는 ETF에 숏이 엄청나게 걸리고 아, 이거 있다라는 망할 게 거다. 이렇게 베팅이 들어가는구나. 공매도가.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소비재 기업들, 특히 리테일 기업들의 지금 처한 상황이다. 음,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이 기업들의 주가의 지금 처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첨부해 놓은 큰 그래프가 하나 있잖아요. 네, 미국 내에 트럭 네, 운송량이에요. 파란색이 2022년, 네, 네. 초록색이 2021년인데 3월 8일부터 이 파란색 그래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음, 저는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좀 소비재 기업들은 조심해서 보고 있고, 정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로 다시 돌아가서 1등 중에 1등 기업만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죠.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사람들 보면 좋겠다. 이거 알려주시기로 해가지고 좀 지금 띄워놓고 있거든요. 해외 트위터 네, 계정. 아,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이분들을 팔로우하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냥 이호석 아카데미랑 바바리안 음. 거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냥. 네네네. 요 내용까지 쭉 정리된 거를 바바리안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많이 가셔서 보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좋은데, 네. 근데 이게 졸리네요. 이거 어떻게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좀 힘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